감정은 결과이고 감정은 내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자, 내 욕망, 내가 바라는 것이 실현되면 기쁘죠. 내가 바라는 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화가 나죠. 당연하다는 겁니다. 감정이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이 말이 성발위정입니다. 감정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화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드러났다면 그 감정이 드러난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말이 성발위정입니다. 그 이유는 외부에 있지 않다는 말이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무슨 말이야, 쟤 때문에 화가 난 건데 계속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성발위정을 보면 감정이 바라는 원인이 성이라는 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감정이 일어나는 더 깊은 원인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인하면 동양철학을 대표하는 글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참 쉬운 듯 하면서도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인의 뜻을 사전에 찾아보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어질다, 인자하다, 너그럽다 이런 뜻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다, 과실의 씨앗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모든 뜻을 다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면 한자는 개념어라서 이 글자 하나가 품고 있는 뜻이 매우 다양하고 범위가 또 넓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뜻으로만 단정해 버리면 이 글자가 품고 있는 깊이를 또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뜻을 다 헤아려 보면서 그 문맥에 맞게 읽어낼 때 저자의 의도를 훨씬 더 깊이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인이 등장한 문장 중에서 제가 가장 쉽게 이해한 대목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자가 말한 문장입니다. 인자, 천지지 생물지심, 인지소득, 이위심. 인이란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이고 사람이 그것을 얻어서 자신의 마음으로 삼은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저는 인을 아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천지가 만물을 낳고 살리는 마음, 그 생명의 원리가 바로 인이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은 이 세상의 만물을 늘 보살피잖아요. 해가 뜨고 비가 내리고 계절이 바뀌고 씨앗이 자라고 이렇게 생명이 자기 모습을 잘 이루어 가도록 돕습니다. 모든 만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천지의 원리가 운행되고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을 사람이 얻어서 자신의 마음으로 삼았대요. 그러니 천지가 만물을 살리는 그 원리가 내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는 나를 살리는 원리, 나를 살리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이죠. 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이 내 안에 있는 사랑이다, 사랑의 원리다 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이라는 글자를 몰라도 그것이 이미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원리대로 살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자 이 말 참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은 결국 나를 살리자 라는 말이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죠. 이거는 잘 사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나를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는 나를 살리는 원동력, 내 삶의 씨앗인 건데요. 씨앗은 아주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의 방향을 품고 있죠. 사과 씨앗 안에는 사과나무로 자라려는 힘이 있듯이 내 안에 인에는 나를 살리고자 하는 생명의 방향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이 논어집지 구스런히 나오는데요. 인자, 애질이, 이는 사랑의 이치다. 그리고 심지덕, 마음의 덕이다 라는 말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을 단순히 타인에게 베푸는 덕목으로만 이해하지 않는 겁니다.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 덕이다, 너그러운 것이 인이다, 단순히 나를 수양하는 글자로만 받아들이면 전혀 와닿지도 않고요. 또 내 몸 안에 이미 있다는 생각은 이제 달아나 버리죠. 그러면 인은 도덕 숙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들었잖아요. 착해야 한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냥 이런 뜻이 되어버리는데요. 계속 얘기했듯이 이미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이치가 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고전의 문장을 읽을 때는 반드시 내게
내 삶에 대입해서 읽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내게는 어떻게 체감되는지, 내 체험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것을 텍스트와 이제 교차하면서 읽어보시면 인의 뜻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이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씨앗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구나 까지 알게 되었다면 이제 생각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 볼 수 있는데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타인과 이렇게 더불어 살 때 이 사랑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겠죠.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은 인의 강조하잖아요. 인과 의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죠. 이미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랑이 타인과 더불어 사는 관계 속에서 이제 마땅한 사랑하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타인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요. 이미 내게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가지고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느껴지시나요? 자, 순서를 더 챙겨보면 이는 천지가 만물을 살리는 그 마음에서 가져온 것이니까 천리가 나에게로 왔고 그것이 내 주변, 내 이웃들에게 흘러갑니다. 천리에서 나에게로, 나에게에서 타인에게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원리, 질서인 것이죠. 그래서 성리학이 그토록 순서, 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요. 이러한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돼 버리면 성리학은 그냥 형식적인 예만 중요시 하는 학문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시 인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요. 인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걸 의식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씨앗으로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안 될 때 끙끙 앓잖아요.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인이 지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 인이 타인을 돌보는 마음으로 흘러가니까 내가 타인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도 아주 끙끙대고 애를 쓰는데 그게 바로 내 안에 인이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내가 살다가 고민이 너무 많아서 끙끙댈 때 나는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은 거야? 왜 내 삶은 이토록 고달픈 거야? 이렇게 나를 탓하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나를 살리는 사랑의 이치가 있어서 지금 애를 쓰느라 이렇게 고달픈 거구나 이렇게 인식해 보시고요. 그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겠다 싶으시면 인의 출처를 고전해서 확인해 보시는 거죠. 인은 나를 살리는 생명력, 사랑의 이치라고 했지.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토록 내가 나를 살리려고 고민하고 있구나. 이것만 알면 안심되고요. 다시 나를 살리는데 온 에너지를 쏟으면서 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일이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범사회적인 고민이 되었습니다. 말씀처럼 그만큼 많은 이들이 화가 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우리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을까요? 고전에 감정이 발현되는 원리를 설명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성발위정인데요. 그대로 풀어보면 성이 발현해서 정이 된 것이다. 성은 천명지휘성의 성으로 살고 싶은 마음, 나를 살리고자 하는 생명력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살고 싶은 마음, 바로 욕망인데요.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잘 지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은 잘못된 게 아니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이죠.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욕망이 발현해서 기쁨도 되기도 하고 화도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감정은 결과이고 감정은 내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자, 내 욕망, 내가 바라는 것이 실현되면 기쁘죠. 내가 바라는 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화가 나죠. 당연하다는 겁니다. 감정이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이 말이 성발위정입니다. 감정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화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드러났다면 그 감정이 드러난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말이 성발위정입니다. 그 이유는 외부에 있지 않다는 말이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무슨 말이야, 쟤 때문에 화가 난 건데 계속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성발위정을 보면 감정이 바라는 원인이 성이라는 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감정이 일어나는 더 깊은 원인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감정은 어떤 외부의 사건이나 타인의 말과 행동 때문에 자극을 받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거나 내 길을 가로막았거나 내 마음을 몰라주었을 때 내 감정이 일어나죠? 근데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외부 원인 때문에 지금 일어났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보다 먼저 내 안에 내부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부 원인이 바로 나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성, 내가 진정으로 바라고 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저는 몹시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 욕망이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십니다. 이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욕망이 있으니까 제가 실현을 시키려고 하고 실현을 했죠. 그래서 당연히 물을 마셨습니다. 물을 마셨으니까 제 욕망이 실현되었죠. 그래서 저는 기쁩니다. 자, 감정이 일어난 이 순서를 한번 챙겨보면 이렇다는 거죠. 먼저 내 안에서 물 마시고 싶다. 욕망이 발했고 그거를 제가 실현을 해서 실현이 되었기 때문에 기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실현이 되면 기쁨만 일어날 텐데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 삶이 늘 호락호락 실현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를 향해 가는데 여기 앞에 계신 편집장님이 제 길을 탁 막아섭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된 거죠. 제 욕망이 실현되지 않았죠. 자, 그럼 저는 당연히 화가 나겠죠. 막 짜증이 나겠죠. 자, 제가 지금 왜 화가 났나요? 편집장님 때문이죠. 자,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내 길을 막았잖아. 저 사람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화를 내고 싶어지겠죠? 그런데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저는 편집장님께 막 화를 낼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럼 지금 제 화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꾹 눌러 참아야겠죠. 대체로 이렇게 우리가 화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를 누른다고 눌러지나요? 화가 사라지냐고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애초에 제가 왜 길을 나섰죠?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요. 이 물을 지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화가 나 있죠. 이 성발유정에 다시 대입을 해볼게요. 이번에 이 화의 원인은 편집장님이셨죠. 외부 원인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내부 원인은 내 안에 있다. 애초에 저는 무엇을 원했나요? 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현되지 않아서 화라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죠. 자, 이 원리를 제가 알면 저는 화라는 감정에 지금 휘둘리지 않고요. 화가 나네? 그런데 나 왜 화나지? 나 애초에 무엇을 원했지? 물 마시고 싶었지. 편집장님 때문에 잠깐 깜빡했어. 이렇게 나의 내부에 있는 욕망을 인식합니다. 자, 이 사실을 알면 제가 다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해지죠. 다시 물을 마시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이게 화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화가 난 것은 자연스러운데요. 화를 낸 것은 때에 따라서 잘못될 수 있죠. 이거 구분해서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화가 지금 나를 괴롭히려고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나 지금 물 마시고 싶은데 지금 물 못 마셨어. 빨리 실현시켜 라고 몸의 신호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화라는 거죠. 자, 지금 편집장님께 막 따져서 지금 왜 길을 막아 쓰셨어요. 이거를 몸이 원하는 게 아니라 얼른 물 마셔. 이게 화라는 겁니다. 감정은 몸을 살리는 소중한 몸의 신호라는 것을 고전은 아주 절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고전을 보면요, 몸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또 희노애락, 감정 이야기도 아주 구구절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나의 감정은요, 한시도 쉬지 않고 이 몸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아무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동화가 되어 있을 뿐이지만 여전히 내 몸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때는 정말 강렬하게 내 몸을 진동시키면서 강도가 세게 감정이 발할 때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 이거를 탓하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하고 상대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일 먼저 내 안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원했지? 지금 무엇이 막혔지? 이렇게 내가 나에게 묻고 애초에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까요? 방금 분석한 대로 그 과정을 그냥 말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순간 길을 막으셔서 좀 답답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관계가 전혀 깨지지 않고 좋은 쪽으로 나아가겠죠? 내 감정을 붙잡고 내 안의 내부 원인을 찾아서 진솔하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막 꾹 참아가면서 아니요, 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솔직하고 인간적이고 그래서 관계를 다시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진솔하게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화를 없애버리는 거 아닙니다. 억누르는 거 아닙니다. 지금 화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 안의 바람, 욕망을 찾으면 나도 살리고 타인과의 관계도 살리는 현명한 소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